근데 이게 좀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이게 어디서, 이것도 저 재원이 어디에 있는지,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그런 것이 저 경제 합리성에 맞는지, 그리고 목적이 뭔지, 아직도 저 분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우리 취재 협조자들의 견해는, 여기에 그 몇 가지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노동자 본인은 조금 배급 받습니다. 한 달에 한 5일분, 7일분 정도 받습니다. 그건 모자라죠. 그리고 양곡 판매소에서 식량을 구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또 돈이 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해 줬는데, 간단히 말하면 노동자 본인 배급으로 10kg, 양곡 판매소에서 구입하는 10kg 합쳐서 한 20kg 가지고 살아라. 그거에 확보하기 위한 돈이다. 이런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추측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이 시장이나 돈벌이를 통해서 식량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하라는 대로 일을 하고 돈을 받고 그것으로 국가에게서 식량을 사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가가 쌀 장사, 식량 장사하는 식이죠. 양곡밤에서 판매하는 그런 그 식량도 당연히 좀 미천이, 그러니까 원가가 있으니까 그걸 받아야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공짜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어쨌든 간에 출근하라. 그런 조치가 목적이 아닐까라는 것도 있고. 지금 그 개인의 현금 수입이 많이 줄어들면서 사람들 지금 분위기가 직장에 다녀야 된다. 직장에 출근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한 1년, 2년 사이에 생겼답니다. 나가봤자 장사도 못하게 하고, 개인 고용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출근해야 식량을 확보할 수가 있다. 이런 분위기가 심해졌다고 늘 합니다. 이게 칼로리 통치의 강화가 아닐까, 그렇게 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또 특징의 하나는, 그 월급, 노임을 카드로 지불했어요. 카드로. 은행카드로. 은행카드를 만들어라고 해서 거기다가 직자마다 올려준 3만 5천 원을 그 카드로 입금시켜가지고 그걸로 사람들이 국영산점에 가서 결제하고 양곡 판매소에서 쌀 구입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작년 말 시작됐는데 그때는 아직도 준비가 못된 그 기업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기본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시장에서 어떻게 카드 결제가 되는가?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매대마다 예를 들어서 과자를 파는 매대 몇 개가 쭉 있는 그 매대에서 하나 기계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결제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무소, 시장의 사무소, 그러니까 시장 관리소, 거기에도 기계가 있어서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곡 판매소에서 기계가 있어서 결제가 가능하고. 근데 문제는 총기가 없어서 결제가 안 될 때가 많대요. 그래서 진짜 필요할 뭔가를 사려고 그 국영산점이나 아니면 시장에 갈 때는 전전될 수가 있으니까 현금도 같이 가져가고 카드 결제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농촌에서는 거의 아직도 못 쓴다고 합니다. 전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기계 문제도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하면 북한 돈이 금방 낡아진답니다. 그래서 낡아지면
그 은행 가서 바꿔야 되고, 그것도 귀찮고, 장사꾼들이, 이거 낡았다고 해서 안 받아줄 때도 있고 해서, 그걸, 은행에 갖다 주면 기계 이 카드에다 입금시켜준답니다. 그런 건 부분에서 아주 편리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개인 소득, 개인의 그 수입, 그리고, 갖고 있는 돈, 이게 한국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견제해서 부자들은, 돈주들은 가능한 한 이걸, 카드를 이용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것도 지난주에 조사를 해서 최근 정보인데요. 이것도 함경북도 량간도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아직도 조사 중인데, 카드. 이것도 또 국가가 인민 생활, 누가 얼마 돈 갖고 있는가, 어디로, 뭘로 쓰려고 하는가, 그거 파악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시장, 그리고 양곡 판매서, 그 다음에 노임, 문제 부분에 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또 다음에는, 유통, 시장 활동에 대한 제한. 이게 정말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시장이라는 거는 북한에서 합법화가 2003년도에 합법화되면서 오래됐지 않습니까? 여러 여성밖에 참가 못한다라든지 아니면 나이 제한이 있다든지 그런 제한이 있지만 기본은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입사한 물건들, 중국채든 국산품이든 자유롭게 시장에서 판매해서 돈벌이 할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보고 수입도 많아지고 생활도 많이 개선됐어요. 특히 2014년 이후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2021년 이후 가고 있다고 우리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메뚜기장이라고 하죠. 좀 사진 좀 볼까요? 이거는 암시장입니다. 98년도 고난의 행군식이 우리 파트너 안철이라는 파트너가 찍었는데 중국산 신발을 팔고 있죠. 네, 이거는 다 기본 풀법인데 한국에서 하나도 공급 못하게 됐으니까 시장 잔마당이 활성화되면서 없는 물건이 없다라는 정도로 많이 활성화됐죠. 그 다음에 이거는 평양입니다. 평양에서 2009년도에 촬영했는데 이게 메뚜기장이죠. 메뚜기처럼 당석이 오면 뛰고 또 거기서 장사하고 또 안전원이나 단속원이 오면 또 거기서 또 뛰고 하는, 이거 지금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그 포고가 나왔어요. 포고. 작년 8월 달에 유통의 국가 통제에 관한 포고가 나왔습니다. 네, 내용이 이건데요. 국가의 통제권을 밖에서 물자를 거래하거나 외화를 유통시키는 행위를 절저히 금지하는 것에 대해. 네, 이것이 포고라는 거는 공공장소에 붙입니다. 이건 안전성 보고였는데 공공장소에 붙이고 그 다음에 인민반 통해서 포치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법률 비수당 수준의 간제력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나오면서 우리 협조자들이 다가 아주 큰 쇼크를 받았어요. 이제 유통, 그러니까 장사, 상행위, 그 다음에 물건을 수송하는 거, 이거 일제히 국가가 통제한다. 개인이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통지가 나왔으니까.
외화 사용 금지, 중국동, 그 다음에 달러, 이거는 일제히 사용 못 한다, 라는 거, 이거 강하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국가의 식량 또는 무역회사가 취급하는 물자를 개인이 도매하는 경우 반드시 상업관리소에 등록하라. 개인이 하지 말고 국가기관에 등록해서 하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취급하는 식량과 상품을 사전에 신고 조리하고 나서 판매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국영산점 등 국가 유통망을 통해 판매해야 한다. 그리고 최고형 사형, 이것도 명시했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큰 변화죠. 굉장히 큰 강한 조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이전에 잡마당 시장 활동을 통해서 아니면 시장에서 어느 지방에서 어느 다른 지방에 운수하는 일을 가지고 돈 벌었던 사람들이 이제부터 이게 못하게 됐다라는 것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쇼크를 받았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당국에서 인민방 아니면 직장 그리고 조직에 나서서 이 포고문의 내용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왔는데요. 개인 물자와 식량을 마음대로 운반, 보관, 가격 책정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유통을 일체히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개인을 고용할 수가 없다. 이런 거는 이전에는 있었죠. 자기가 좀 능력이 있어서 개인 식당을 집에서 운영한다. 사람이 필요하니까 동네 아주머니들 몇 사람 고용해서 조용히 그 식당 운영을 했다. 이것도 금지가 된 거예요. 개인이 개인 고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메뚜기 장사꾼 이것도 포함한 모든 판매자는 시장관리소에 등록해야 된다. 그러니까 개인 아주 소규모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뭘 팔려고 하는가? 그 물건을 어디서 입수했는가? 그 유통의 기본이니까 그것도 파악하고 그걸 팔려고 한다면 반드시 등록해서 세금이라고 했는지 하여간 돈을 내야 됩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시장 그리고 국영산점에서도 상품들에 이제 바코드를 놨어요. 그러니까 바코드가 있는 것은 어디서 생산되고 어디로 유통되고 있다라는 게 파악할 수가 있죠. 근데 바코드 없는 거는 기본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해놨습니다. 그것도 대단하다고 느꼈는데 그래도 아직도 바코드가 없는 상품들은 일부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이 집에서 만든 옷이라든지 그런 것도 아직도 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바코드가 없죠. 그런 거 이외에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방향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중국산 제품들이 거의 사라졌어요. 이거는 무역, 코로나 때 중국에서 무역을 차단했기 때문에 그게 시작점이 됐는데 중국 상품들이 시장 그리고 국영산점에서 거의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국영산점은 국산품 전용 산점이고 잡마당 일반 시장은 무역회사가 수입방 중국 물품들은 무역회사 판단해서 판매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상품들은 사라졌다라는 거죠.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년 2월 달에 새로운 이것도 새로운 조치인데 국영산점에서 국가 유일 가격이라는 게 도입됐어요. 근데
이거는 200페이지 정도의 책자를 배포하고 뭐 신발이든 뭐 양말이든 여러 그 국내 상품들을 근데 이걸 아주 꼼꼼하게 하나가 얼마다라는 것을 규정해서 그걸로 팔아라 이렇게 규정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거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설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책자를 좀 입수하고 싶어서 우리는 가끔 그 내부 문서를 그 휴대폰으로 찍어서 그걸 가끔 발표도 하는데 부탁을 했는데 200페이지 어떻게 찍겠냐고 해서 못하겠다고 해서 우리 입수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도 좀 뭔가 시도할까 생각 중이에요.